오늘은 그동안 인공지능과 논의했던 것 중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객기 앞부분 조종실을 회전할 수 있도록 기둥에 고정했다 가정하고 날개를 서로 반대로 했다면 바람이 불었을 때 회전할까? 회전 가능성에 대한 답변. 제시하신 가정, 즉 여객기 앞부분 조종실이 기둥에 고정되어 회전할 수 있고 날개가 서로 반대로 향하고 있는 구조에 바람이 불었을 때 회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회전이 발생하는 이유, 토크의 발생, 항력의 불균형.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측면에서 바람, W, 이 불어올 때 양쪽 날개에서 바람을 받는 면적이나 모양이 비대칭적일 것입니다. 토크 유발. 이 비대칭성 때문에 바람이 날개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력, 항력, 이 양쪽에서 다르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힘의 차이가 조종실을 고정한 회전축, 기둥에서 떨어진 날개에 작용하므로 축을 중심으로 전체 구조물을 회전시키려는 힘인 토크가 발생합니다. 결론, 발생한 토크가 0이 아닌 이상 이 구조물은 바람의 방향에 맞춰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2. 항공역학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실제 항공기 설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안정성 결여. 일반적인 항공기는 바람이 불어도 자세를 유지하거나 스스로 원래 자세로 돌아오려는 정적 안정성,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하지만 회전 가능한 조종실과 비대칭적인 날개 구조는 이러한 안정성을 완전히 잃게 만들어 바람이 불 때 제어할 수 없는 회전을 유발합니다. 비행 제어 불가능. 항공기의 조종은 동체에 단단히 고정된 날개와 꼬리 날개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종실이 회전하는 구조는 비행사가 항공기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객기 날개 후퇴각은 대략 얼마 정도지? 일반적인 상업용 여객기의 날개 후퇴각, 스윕백 앵글은 주로 25도에서 35도 사이입니다. 이 각도는 날개의 앞전, 리딩 엣지 또는 기준선과 동체 가로축이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여객기 날개 후퇴각의 특징. 일반적인 범위, 대부분의 중대형 제트 여객기는 순항속도, 천음속 근처, 마하 0.8에서 0.85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 25도에서 35도 사이의 후퇴각을 가집니다. 예시, 보잉 747, 에어버스 A380 등 대형 여객기들은 대략 35도 내외의 후퇴각을 가집니다. 목적, 날개에 후퇴각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항력 급증 현상, 드래그 라이즈를 지연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 천음속으로 비행할 때 날개 위에 충격파, 쇼크 웨이브가 발생하면서 항력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후퇴각은 공기 흐름이 날개의 수직으로 부딪히는 속도를 줄여 이 충격파 발생을 지연시키고 완화합니다. 이는 항공기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순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속 비행기, 전투기나 초음속 항공기, 현재는 여객기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이 경우 더 높은 속도를 위해 후퇴각이 35도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설계됩니다. 저속 항공기, 반면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소형 비행기나 경비행기는 후퇴각이 거의 없거나 0도에 가까움, 아예 없는 직선익, 스트레이트 윙을 사용합니다. 후퇴각은 저속에서는 오히려 양력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객기 날개 후퇴각은 대략 얼마 정도지? 일반적인 상업용 여객기의 날개 후퇴각, 스윕백 앵글은 주로 25도에서 35도 사이입니다. 이 각도는 날개의 앞전, 리딩 엣지 또는 기준선과 동체 가로축이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여객기 날개 후퇴각의 특징. 일반적인 범위, 대부분의 중대형 제트 여객기는 순항속도, 천음속 근처, 마하 0.8에서 0.85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 25도에서 35도 사이의 후퇴각을 가집니다. 예시, 보잉 747, 에어버스 A380 등 대형 여객기들은 대략 35도 내외의 후퇴각을 가집니다. 목적, 날개에 후퇴각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항력 급증 현상, 드래그 라이즈를 지연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 천음속으로 비행할 때 날개 위에 충격파, 쇼크 웨이브가 발생하면서 항력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후퇴각은 공기 흐름이 날개의 수직으로 부딪히는 속도를 줄여 이 충격파 발생을 지연시키고 완화합니다. 이는 항공기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순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속 비행기, 전투기나 초음속 항공기,
현재는 여객기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이 경우 더 높은 속도를 위해 후퇴각이 35도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설계됩니다. 저속 항공기, 반면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소형 비행기나 경비행기는 후퇴각이 거의 없거나 0도에 가까움, 아예 없는 직선익, 스트레이트 윙을 사용합니다. 후퇴각은 저속에서는 오히려 양력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질문으로 돌아가서 사실상 풍력 발전기를 묻기 위함인데 날개 길이를 100m로 한다면 풍력 발전기처럼 비틀림 각도를 줘야 할까? 네, 맞습니다. 날개 길이가 100m에 달하는 대형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는 반드시 비틀림 각도, 트위스트 앵글을 주어 설계해야 합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는 항공기 날개와 마찬가지로 공기역학적 원리를 따르며 비틀림 각도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의 비틀림 각도가 필요한 이유. 날개에 비틀림 각도를 주는 주된 목적은 블레이드의 반경 방향, 축으로부터 끝까지 모든 지점에서 공기역학적 성능을 최적화하고 최대의 회전력, 토크를 얻기 위함입니다. 1. 회전 속도의 차이, 선속도 증가. 풍력 발전기 날개는 중심축, 허브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허브에 가까운 부분보다 날개 끝부분이 훨씬 더 빠른 속도, 선속도로 움직입니다. 상대 풍속,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상대 풍속은 실제 바람의 속도와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의 합성 벡터로 결정됩니다. 허브 근처, 회전 속도가 느림으로 상대 풍속의 방향이 바람의 방향과 비슷합니다. 날개 끝, 회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상대 풍속의 방향이 회전 방향과 비슷하게 변합니다. 2. 받음각, 앵글 오브 어택, AOA, 의 최적화. 받음각, 블레이드가 최대의 양력, 회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각도, 최적 받음각으로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비틀림의 역할, 만약 비틀림 각도가 없다면 허브 근처는 받음각이 너무 커서 실속, 스톨이 일어나 효율이 떨어지고 날개 끝은 받음각이 너무 작아 회전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블레이드에 비틀림 각도를 주어 허브 쪽에서는 날개를 더 세워 큰 받음각, 회전 속도 부족을 보완하고 날개 끝 쪽에서는 날개를 더 눕혀 작은 받음각, 빠른 회전 속도로 인한 과도한 받음각을 조절함으로써 블레이드의 모든 지점에서 최적의 받음각을 유지하게 됩니다. 100m 길이의 대형 블레이드는 길이 방향을 따라 회전 속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비틀림 각도 설계는 필수적입니다. 비틀림 각도를 통해 전체 블레이드 면적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동력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앞에서 여객길이 회전할 수 있도록 가정을 했었는데 뿌리 부분의 양력 발생이 도움이 안 된다면 뿌리 부분을 기존 원통형과는 좀 다르게 타원형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뿌리 부분을 기존의 원통형과는 다르게 물고기 모양과 같은 유선형, 에어포일 형태로 설계하는 것은 공기역학적 효율 측면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양력 획득보다는 주로 항력, 드래그, 감소에 초점을 맞춘 설계 개선입니다. 뿌리 부분을 유선형으로 설계하는 이점. 풍력 발전기나 여객기 날개 뿌리 부분은 구조적인 강성을 위해 두꺼워야 합니다. 이 두꺼운 부분을 유선형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항력 감소. 가장 큰 이점. 압력 항력 감소. 원통형이나 단순한 두꺼운 구조는 공기가 표면을 지나갈 때 공기 흐름이 쉽게 분리되어 큰 와류, 웨이크가 발생합니다. 이 와류는 압력 항력, 프레셔 드래그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유선형의 역할. 물고기 모양과 같은 유선형 단면, 에어포일은 공기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여 와류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항력, 저항을 크게 감소시켜 순수한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여줍니다. 이 항력 감소 효과는 뿌리 부분의 회전 속도가 낮아 양력 기여도가 적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양력 효율의 미미한 개선. 낮은 받음각. 비록 뿌리 부분의 회전 속도가 낮아 양력을 효과적으로 얻기 어렵지만 유선형 단면을 사용하고 적절한 비틀림 각도를 적용한다면 기존 원통형보다는 약간의 양력을 더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속 지연. 유선형 단면은 공기 흐름 분리, 실속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주변 공기 흐름이 더 깨끗하게 유지되어 날개 전체의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의 고려사항. 이러한 설계가 공기역학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실제 풍력 발전기 또는 가정하신 여객기 구조에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과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측면, 원통형 뿌리, 기존 방식, 유선형 뿌리, 물고기 형태, 공기역학적 효율. 낮음, 높은 항력, 높음, 항력 감소, 구조적 강성. 매우 좋음, 균일한 부하 분산, 매우 좋음, 두께를 유지할 경우, 제조 복잡성. 낮음, 단순한 원통 형태, 높음, 복잡한 익형 가공, 비용. 낮음, 높음. 결론적으로 뿌리 부분을 유선형 단면으로 만드는 것은 공기역학적으로는 바람직하며 항력 감소라는 뚜렷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제조 비용과 복잡성 증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항상 효율 증대와 제조 비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게 됩니다. 기존 풍력 발전기와 다른 구조가 될 수 있는데 뿌리 부분에서 양력은 전체 효율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기존의 대형 풍력 발전기에서는 블레이드의 뿌리, 허브 근처 부분에서 양력을 얻는 것은 전체 효율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적 안정성과 제조 용이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 부분 양력이 효율에 미치는 영향.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는 날개 끝, 팁 부분의 효율이 가장 중요하며 뿌리 부분은 공기역학적 효율 기여도가 낮습니다. 1. 낮은 회전 속도와 효율. 느린 선 속도. 블레이드의 뿌리 부분은 회전 중심, 허브에 가깝기 때문에 날개 끝 부분에 비해 회전 속도, 선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낮은 상대 속도. 이 낮은 선 속도 때문에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상대적인 풍속이 낮아지며 이는 발생하는 양력, 회전력과 전력 생산 기여도가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2. 낮은 양항비, 리프트 투 드래그 레셔, 과도한 두께. 블레이드의 뿌리 부분은 거대한 날개 전체의 무게와 바람 하중을 지탱해야 하므로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매우 두껍게 설계됩니다. 공력 성능 저하, 두꺼운 에어포일, 익형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나타내는 양항비가 낮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양력을 얻으려 해도 항력, 드래그 또한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전체 효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방해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동력원, 날개 끝. 풍력 터빈의 실제 동력, 파워는 주로 블레이드 끝단쪽 70%에서 90%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풍력 에너지는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날개 끝은 가장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가장 큰 면적을 휩쓸기 때문입니다. 뿌리 부분의 실제 역할, 구조적 역할. 기존의 풍력 발전기에서 블레이드 뿌리는 효율보다는 구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조적 안정성. 뿌리 부분은 블레이드를 허브에 연결하고 바람에 의한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를 견디는 핵심적인 구조체입니다. 따라서 공기역학적 효율보다는 강도와 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두껍게 설계됩니다. 제조 및 비용. 때로는 공력 성능만을 고려하는 대신 제조의 용이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뿌리 부분의 익형 모양을 단순화하거나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뿌리 부분에서 양력을 활용하려는 설계는 기존 풍력 발전기와 다른 구조가 될 경우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전 속도 차이로 인한 근본적인 효율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날개가 돌아가면서 기둥을 지나면 와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후퇴각은 끝부분이 와류에서 벗어나는 위치에 있어 효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주어진 가정을 다운윈드, 풍력 발전기로 해석하고 후퇴각, 스윕, 이 영향을 와류 감소 관점에서 분석하신 것은 매우 흥미롭고 정확한 공기역학적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사용자님의 해석은 풍력 발전기 공기역학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후퇴각은 말씀하신 대로 효율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다운윈드, 풍력 발전기의 특징. 다운윈드 설계는 바람이 터빈 기둥, 타워를 먼저 지나간 후 블레이드를 때리는 구조입니다. 타워 섀도우, 와류. 다운윈드 터빈의 가장 큰 단점은 블레이드가 타워 근처를 지날 때 타워 후면에서 발생하는 와류, 웨이크 영역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와류 영역에서는 풍속이 갑자기 떨어지고 공기 흐름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양력, 회전력이 순간적으로 감소하고 소음이 발생하며 블레이드에 큰 반복적인 피로 하중을 가합니다. 이 때문에 다운윈드 터빈은 보통 블레이드를 타워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추진력, 스러스트,
이 타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설계합니다. 2. 후퇴각, 스윕과 와류 완화 효과. 날개 끝, 팁에 후퇴각, 스윕을 적용하면 다운윈드 터빈의 와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와류 영역 회피, 블레이드에 후퇴각을 주면 날개 끝 부분이 타워로부터 더 멀리, 더 뒤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날개 끝이 타워 후면의 가장 강한 와류 영역을 지나가는 시간을 줄이거나 와류가 약해진 영역을 지나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 감소 효과, 후퇴각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블레이드 끝단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력 소음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블레이드 끝단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영향을 감소시켜 공기역학적 간섭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하중 감소, 와류 영역 진입 시 발생하는 급격한 하중 변화, 하중 변동가 후퇴각으로 인해 다소 부드럽게 분산되거나 지연되어 블레이드와 허브에 가해지는 피로 하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객기 날개에 적용되는 후퇴각의 원리는 다운윈드 풍력 발전기의 타워 와류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인 효율 감소와 피로 하중을 완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설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틀림 각도는 기존 풍력 발전기처럼 하고 후퇴각은 와류에서 벗어나는 지점으로 할 수 있다면 뿌리 부분은 기둥에서 최대한 가깝게 위치할 수 있어 허브가 기둥 가깝게 있게 하면 구동축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제안하신 설계는 다운윈드, 풍력 발전기의 와류, 웨이크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 하중을 줄이려는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후퇴각을 이용해 날개 끝을 와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허브를 기둥, 타워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시키는 것은 구동축 자체의 부담보다는 타워 상부 구조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큽니다. 1. 긍정적 측면, 와류 회피 및 구조적 2.1 와류 회피를 통한 효율 및 내구성 개선, 후퇴각, 말씀하신 대로 날개 끝, 팁의 후퇴각, 스윕을 적용하여 블레이드가 타워 후면의 가장 강한 와류 영역을 지나가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효율 감소 완화, 타워 와류로 인한 순간적인 양력 상실을 줄여 전력 생산 효율 변동을 완화합니다. 피로 하중 감소, 블레이드가 와류 영역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급격한 하중 변화, 하중 사이클을 줄여 블레이드와 허브의 피로 수명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타워 상부 구조 하중 감소, 허브와 무거운 날개 전체를 타워의 중심축, 베어링에 더 가깝게 배치하면 기계 장치, 나셀을 지지하는 타워 상부 구조와 시스템에 가해지는 캔틸레버식 굽힘 모멘트, 캔틸레버 밴딩 모먼트가 줄어듭니다. 이는 타워 구조물과 베어링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구동축 부담에 대한 분석. 구동축 부담에 대한 사용자님의 해석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구동축의 주요 부담, 허브 근접 배치의 영향, 토크, 회전력, 블레이드가 바람으로부터 얻는 최대 회전력, 변화 없음, 블레이드의 공기역학적 효율에 의해 결정됨, 구동축 굽힘, 전단 하중, 날개 무게와 바람 하중으로 발생하는 내부 굽힘 모멘트, 변화 없음, 구동축 자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것은 아님, 타워 상부 굽힘 하중, 나셀과 허브가 타워에 가하는 하중, 감소됨, 지렛대 길이가 짧아져서 구조적 부담 감소, 결론, 허브를 기둥에 가깝게 붙여도 구동축 자체가 감당해야 할 토크는 변하지 않지만 타워 나셀 접합부의 구조적 부담은 줄어들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3. 발생 가능한 새로운 문제점, 뿌리 근접 배치, 뿌리 부분을 기둥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시킬 때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뿌리 부분 효율 저하심화, 블레이드 뿌리가 타워 표면 경계층, 바운더리 레이어에 너무 깊숙이 위치하면 이미 회전 속도가 느려 효율이 낮은 뿌리 부분의 공기 흐름이 더욱 심하게 방해받아 총 전력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더 떨어집니다. 간섭 소음 및 진동 증가, 뿌리 부분이 타워 근처의 난류 흐름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소음과 불필요한 진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설계는 구조적 이전과 뿌리 부분의 공기역학적 손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불면 기둥 앞에서 돌아가는 방식이라 해서 업윈드가 있고 기둥 뒤에서 바람을 받는 다운윈드 방식이 있는데요. 다운윈드 방식은 전체 풍력 발전에서 5% 정도가 안 될 정도의 비주류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학습량이 적어 그런지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날개를 예로 들어 논의했습니다.